저는 아사노 미사키입니다. 45세, 도쿄 미나토구에 살면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CEO죠. 10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아왔어요. 일본에서 여성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한국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랑이 뭔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여성이 왜 남자를 기다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방송국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혼자네요. 룸서비스로 시킨 저녁을 혼자 먹으며 창밖 도쿄 야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어두웠죠. 미사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단하다고요? 일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정작 제겐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업 성과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 마음엔 무관심했죠. 다음날 아침 비서 다나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간담회 초청이 왔는데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미팅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간담회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쪽 이사진들이 일본 여성 기업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우현이라는 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정장을 입었지만 딱딱해 보이지 않았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사노 미사키 사장님이시죠? 우연히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직접 문을 열어주며 저를 안내한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사업에서 성공한 여성에게도 이런 배려를 하는 남자가 있다니. 간담회가 시작되고 각자 사업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커피 브랜드 운영에 대해 발표하는 동안 우연의 표정을 계속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연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보다 일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도 우연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성공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던 모습도요.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우연히 제안했어요.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어요? 다른 일본 여성 기업인 두 분과 함께 근처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우연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건 김치찌개인데요. 미사키 사장님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직접 부르며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사장님이라고만 부르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좀 더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식사 중에 우연히 제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커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세요? 단순한 비즈니스 질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장님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연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고객들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철학이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말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준 남자가 있었던가요? 다른 일본 여성분들도 우연의 매너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이렇게 친절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연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여성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거든요. 식사 중에 우연히 저에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성공한 여성에게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다니. 일본에서는 여성이 성공하면 오히려 남자들이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연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우연히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니.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성공했다. 대단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중요하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저녁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우연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모습, 자연스럽게 보여준 배려들. 이런 게 일본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표현 문화인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가벼운 저녁 식사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우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사키 사장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메시지를 보면서 이상한 충동이 일었어요. 답장을 한국어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의 언어로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핸드폰에 한글 학습 앱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한국어라는 앱이었어요. 기초부터 시작했는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미사키를 한글로 쓰는 법을 배웠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일주일 정도 앱으로 공부하다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 학원을 찾아봤어요. 도쿄에는 한국어 학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골랐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시는 거죠? 상담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우연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랑하기 위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첫 수업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거울 앞에서 혼자 한국어로 말해봤어요. 우연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상상을 하면서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문장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우연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문법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보냈죠. 우연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다니. 발음도 궁금하네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그의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노력한 게 언제였을까요?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사키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인정한 것 같았어요. 우연은 이미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밤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우연 생각을 했어요. 외국 CEO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 그의 따뜻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우연과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 후 기회가 왔어요.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 커피 브랜드와 제휴 협상 제안이 온 거였습니다. 서울에 가야 했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해서 우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서울에 왔어요.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열심히 썼어요. 우연히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사키 씨 목소리로 한국어 듣고 싶어요. 제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강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우연히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많이 늘었네요. 발음도 좋고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한강이 참 예쁘죠?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저녁 노을 질 때요. 저도 따라 바라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정취가 있었어요. 같이 걸어볼까요? 우연의 제안에 선뜻 따라 나섰어요. 한강변을 걷는 동안 우연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를 5년 전에 잃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연히 왜 그렇게 따뜻한지 알 것 같았어요.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문법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진심은 전달되었을 거예요.
우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연의 배려와 관심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미사키 씨는 어떠세요? 일본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요? 우연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워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강변에서 보낸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고통조차 공유할 수 있는 한국식 대화의 깊이를 경험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아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지 않거든요. 우연의 자상함이 매너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계속 우연 생각이 났어요. 특히 그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전 남편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전 남편 다케시는 전형적인 일본 사업가였어요.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잘 벌었죠.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10년을 살면서도 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혼자 중얼거렸을 때 그 말이 나왔어요. 다케시는 항상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미사키, 오늘 매출은 어때? 새 매장 계약은 잘 되어가? 이런 말만 했었죠. 제가 힘들어하거나 기뻐할 때도 관심 없어 했습니다. 그냥 사업 파트너 같은 관계였어요. 반대로 우연은 달랐어요. 미사키 씨, 어제보다 오늘 얼굴이 편해 보여요.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표정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이런 관찰력과 감정 공감 능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세심한가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죠. 한국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화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연히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우연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다케시와 살 때는 늘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따로 놀았죠. 대화는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된 거고요. 감정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연과는 달랐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진짜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표정을 봐주고, 제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당신과의 대화도요. 한국어로 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제 마음은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우연의 답장이 왔어요. 저도 미사키 씨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어요. 다음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와서 오랜 친구들과 만났어요. 사토 유미와 다나카 아키코는 제가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죠. 모두 성공한 커리어 우먼들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유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사키, 너 다시 연애할 생각이야? 아키코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남자라고 했지? 제가 우연과의 만남, 한국어 공부,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국 남자 다 그렇진 않아. 유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TV에서 보는 거랑 현실은 달라. 너도 알잖아. 아키코가 더 직접적이었어요.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이성적으로 살아왔는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건가요? 45살에 무슨 로맨스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유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 남자 때문에 그걸 위험에 빠뜨릴 필요 없잖아. 친구들이 걱정해주는 건 알지만 너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장거리 연애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키코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너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며? 너무 많은 걸 희생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 로맨스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문화죠. 특히 중년 여성의 연애에 대해서는 더욱 보수적이었습니다. 미사키, 너는 이미 독립적인 여자야. 남자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 유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그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확신이 섰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나로 존재하고 싶은 것이라고 혼자 말했습니다. 우연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더 나다운 모습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었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함으로 여겨지지만 우연과는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구들이 우리 관계를 걱정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믿고 싶어요. 한국어로 쓰기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제 진심은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연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도쿄에 출장을 온다는 거였습니다. 미사키 씨를 만나러 가요라고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이 아닌 제 일상 공간에서 우연을 만나게 된다니. 우연히 도쿄에 도착한 날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분위기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쿄타워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우연히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사적이었습니다. 도쿄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우연히 환하게 웃었어요. 미사키 씨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우연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헤어진 후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표현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사이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저도 솔직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은 정확히 전달되었을 거예요. 우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우연의 다음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나는 천천히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제가 편안한 속도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남자가 있다니.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정서의 미학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왜 울어요? 우연히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겠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우연히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미사키 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당신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성공한 여성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연과 도쿄 시내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일상 공간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우연히 헤어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어 더 많이 배워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우연과의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한국의 유통업체와 제휴 협상이 최종 성사된 거였습니다. 서울의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운명처럼 느껴졌죠. 서울 매장 준비를 위해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제 브랜드가 한국에 뿌리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연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 같았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점검하는 날 우연히 함께 와줬어요. 한글 메뉴판도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제가 직접 번역한 메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신경 썼거든요. 환영합니다, 미사키 사장님. 매장 직원들이 준비해준 한글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도 제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오픈 당일 우연히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첫 손님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첫 손님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우연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이곳에서 내 마음도 같이 열립니다. 매장 오픈 세레모니에서 제가 한국어로 한 말이었어요. 문법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달되었을 거예요. 우연히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장이 문을 연 첫 주,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줬어요. 일본 사장님이 직접 한국어로 인사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고객들이 신기해했어요. 우연히 매일 매장에 들러서 응원해줬습니다. 미사키 씨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매장에서 우연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좋아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우연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사키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비즈니스와 감정이 동시에 피어나는 한국이 참 신기해요. 제가 혼자 중얼거렸을 때 우연히 물어봤어요. 일본과 뭐가 달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과 감정을 분리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섞이네요. 매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저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우연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요. 언어, 사랑, 정서 모든 게 교차하는 한류적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연에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자 우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5세에 찾은 진짜 사랑과 함께 말이에요.